네, 주택법의 핵심 정리 15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업계획 승인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지난번에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또는 50개 이상 주택 짓는 것도 있었죠. 이런 거를 지으려면 대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그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착공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받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통보와 공사 착수 기간, 자, 일단 60일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착공신고, 공사를 착수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를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라는 걸 별도로 서류 준비해서 내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 착공신고를 내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신고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20일 안에 신고, 착공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있으니까 요 20일 안에 신고가 잘 되었다, 안 됐다, 수리 여부 통지는 2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도 우리가 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약하지만 60일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이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 착공신고가 수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통지는 20일 안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 기간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연장이 되면 6년까지는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실 겁니다.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게 30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조건이 걸려서 조건 이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되고요. 자,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서 이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고 문화재 발굴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공사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자, 소송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소송 문제가 걸려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럴 때는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고, 기반설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 착수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뭐 천재지변 같은 거. 근데 시험 문제에서 답이 3번이었었는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분쟁 해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냈었습니다.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만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3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소송의 방법으로, 소송 외의 방법이 아니고. 자, 그리고 209 착수 기간이 뭐냐면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데, 최초 공구 외에 209로 넘어가는 거는 최초로 착공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초 공고는 5년이고 두 번째 공으로 넘어가는 건 2년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그림을 약간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번에 공사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통보가 사업계획 승인일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일에 즉시 통보가 왔다고 보고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109, 209로 나눠서 사업할 수 있었죠. 우리 앞에서 공구라는 개념 배웠습니다. 6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09, 300세대 이상 먼저 분리해서 먼저 착공신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209 나머지 300세대를 또 착공신고를 별도로 들어갈 수 있죠. 시기를 다르게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통보,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109는 착수해야 된다. 109 착수는 5년 안에 해야 되고 209로 넘어가는 거는 최초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9는 5년이고 209는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9를 5년 안에 공사 착수, 109 착수 안 하면 5년 다음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요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 착수 안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자, 109, 209 나눌 때는 109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5년 다음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9 착공 신고하고 나서 209 공사 착수는 2년인데 2년 내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 공고 외의 공고로 자, 최초 공고가 109고 209로 넘어가는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는 승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가 있기 때문에 자,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밖에 사업 주체가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사업 주체가 부도나 파산 나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1번이 중요합니다.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5년. 근데 109, 209 나눠서 할 때는 5년, 2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대지 소유권의 확보,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사 착수 기간을 5년, 2년 보셨으면, 자,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소유권을 확보해라. 여기 비율이 없기 때문에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실무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다. 자,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디귿번을 먼저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행정청이 주택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신청할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요 기업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을 앞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행정청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행정청이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자,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니까, 자, 일단은 규제를 풀어준 거죠. 원래는 100%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사업일 때는 행정청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지 80% 이상 사용 권원만 확보해도 나머지는 나중에 매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을 잘 보셔서 이게 매도 청구랑 이어지는데요. 기억하고 디귿은 대표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특히 기억,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일 때는 대지 80% 이상만 확보해도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매도 청구 부분을 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매도 청구를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매도 청구입니다. 자, 매도 청구는 네 토지나 네 건물을 우리에게 팔아라 요구하는 겁니다. 매수 청구는 내 땅을 사가라 청구하는 거고, 매도 청구는 네 땅을 나에게 팔아라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자, 이 사업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금방 봤던 8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80% 정도 이상만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음 각호에 따라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26회 때 공시지가라고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시가는 자, 우리가 일반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자,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자,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한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분홍색 비율을 잘 보세요. 자, 80% 이상인데 만약에 대지 면적을 95% 이상을 확보했다면, 아까 여기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나눠볼까요?
90%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확보 못한 대지가, 만약에 제가 95%를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5%가 있겠죠. 그럼 95% 이상이면 95%를 확보한 그런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확보 못한 5% 남은 대지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5% 남은 사람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요 그림처럼 요것처럼 80% 이상 95% 미만까지 비율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자, 제가 만약에 80%, 82%, 83% 또는 90% 이렇게만 확보했을 때, 80% 정도만 확보했을 때는, 또는 95% 미만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80%만 확보한 사람이라면 확보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지금 100분의 80 정도만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있겠죠. 그럼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그 땅 비율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전부터 땅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100분의 90%만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하는 거고, 100분의 80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0분의 95를 확보했을 때는 95% 남은 대지 소유자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 95% 이상으로 확보한 사람하고 95% 이상,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80%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95% 확보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확보 못한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를 해서 그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80% 이상 95% 미만만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하고,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매도 청구할 때 주는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일반 매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도 청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리모델링 사업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결의가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1이라는 결의가 있었죠. 자, 요 위에 있는 건 그냥 무시하시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요 결의서가, 자,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죠.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 그 조합 설립하고 나서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때는 요 리모델링 허가라는 걸 받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미리 좀 알아두실 게,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다시 한번 동의를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각동별 50%, 전체 75%. 자, 리모델링은 우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인 67% 동의인데, 리모델링 결의를 해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리모델링 설계도 심사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을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이기 때문에 하얀색 동의와 분홍색 동의가 다르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 동의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 받을 때는 이런 형태의 하얀색 동의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면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요 위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매도 청구가 지금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 100분의 80 이상의 확보를 하고, 저기 80% 이상이죠. 여기, 자, 대지 면적 80%를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95% 이상 확보했을 때는 모든 나머지 대지 소유자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80% 이상으로 확보한 사람은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한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공구별로 구분해서 사업할 때는 아까 얘기한 건데, 자, 공구별로 1공구 300세대 이상, 2공구 300세대 이상 이렇게 나눠서 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착공신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공구라는 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공구별로 분할을 해서 주택을 건설하려고 공급하려면 이 사업계획 승인은 최소한 600세대 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600세대 이상. 자, 그렇게 600세대라는 것은 1공구 300세대 이상, 2공구 300세대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기부 체납 금지 사업계획 승인할 때 자, 주택 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최근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주택 건설 기준 같은 거에 잘 맞아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자, 우리 그동안 공법에서 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이었었죠. 요건 특이하게 주택 건설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주택 건설 기준을 정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은 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지침 형식을 취해서 만들었는데, 예, 주택 건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하나 예상 지문으로 좀 받으시고. 자, 감리가 이게 31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 감리자는 이제 공사, 이제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상주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이 설계도대로 잘 되는지를 이제 감시하는 감독권자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 건데,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거나 주택 리모델링 허가 같은 걸 했을 때는 다음 구문에 따라 감리자를 정해야 된다.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해당 규정을.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또는 리모델링 허가 같은 걸 내줬을 때는 해당 관청이 감리자를 정해야 됩니다. 자, 감리자 정할 때, 자, 대지가 300세대, 자, 대지에다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축사나 건설기술 용역업자, 이게 이제 감리법인입니다. 자, 건축사나 감리법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정함되는 거고, 300세대 이상 좀 대규모로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이 건축사 사무실 개설 신고한 건축사는 안 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로만 이 감리자를 정해야 되는 거죠. 소규모 사업일 때는 기업리을 선택할 수 있고, 좀 대규모 사업일 때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인 감리 전문회사, 감리법인만 감리자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주가 뭐였냐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자, 서류를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실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반사항이 알고 있는데도 묵인했을 때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자,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 감리 업무 못 보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년 범위 안에서. 이걸 31회 때 2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좀 세부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1년이 맞습니다. 1년 안에 감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한테 고치라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설계도와 다른 시공을 했을 때 시공자와 사업 주체인 그 건물주한테 위반사항을 시정 통지하고 7일 안에 관청한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7일 안에 보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한테 자, 제대로 공사해라 이렇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사업 주체인 실제 공사하는 사업 주체에게 위반사항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최근에.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100%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들어가는 지역은 100분의 80 정도, 80%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수용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자, 매도 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든 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권은 인정되는 겁니다. 주택 한 개당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내든 80제곱미터 초과하든 매도 청구권은 모두 인정됩니다. 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또 주택 건설 대지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는 거죠. 자, 주택 건설 대지 중 95% 이상을 확보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95%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 5%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자, 매도 청구는 4번 지문을 보시면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 대상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때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거지 공시지가로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 틀렸네요. 자,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거기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3개월 정도 충분히 해서 일반적인 매매로 우리에게 넘겨라. 안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매도 청구한다. 자, 매도 청구까지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서 이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로 뺏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사업계획 승인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 좀 못하네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600세대 이상이면 주택단지를 공구로 나눠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으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맞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거니까 1년은 전혀 안 맞는 기간입니다. 자, 사업계획에는 자, 구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또 주택을 짓는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이 답이죠. 자, 이번엔 감리자 문제, 최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에 위반사항이 있는 걸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년이 맞죠? 틀렸습니다. 기억번. 자, 설계도가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도 감리 업무에 해당된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감리자 업무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 기본세, 방문각 기본세에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는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찾아서 맞는 질문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나 사업주체한테 위반 시정하라고 통지하고 7일 안에 승인권자한테 보고한다. 맞죠? 자,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니은번 지문이 굉장히 세부적인 지문이고 우리 보통 감리 업무는 강의를 잘 안 하다가 31회 때 강의 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답은 니은 디귿을 옳은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꼭 공부를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믿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법이 어려워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시면 이런 꼭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강의하는 건 요 무료 자료를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핸드폰 문자로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저녁 때 통합해가지고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니까 무료 자료니까 이런 체계도 자료를 보시면 공법의 기본 내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요약집이 따로 있고 요약집은 이렇게 금액이 2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구입 의사를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